12월 달 원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 원론 그 기본적인 특성은 일단 한 해가 마무리된다. 그죠?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12월 달이다. 그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절기로는 우리가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죠. 그죠? 대설과 동지가 있는 절기고, 간지로는 갑자월이다. 그죠? 갑자월. 갑자라는 것 자체도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절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대설이라는 절기는 기본적으로 뭐 말 뜻대로 따지면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눈이 많이 온다 할 때 눈이 많이 오면 봄에 다음 해에 풍년이 든다, 뭐 이런 어떤 설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하도 기후 변화가 온난화가 되면서 뭐 눈도 올 때는 너무 가하게 오고 또 아닐 때는 안 오고 이렇게 이제 변동이 너무 심하니까 옛날에 그런 어떤 말들도 조금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동지라는 것은 우리가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할 때 그 말은 어둠이 밤이 가장 길고 다시 가장 짧은 절기죠. 그죠? 절기가 시작되는 게 동지인데 그 의미는 음이 극단에 달하면 양이 새로 생긴다. 그치? 가장 음이 극단에 달아있지만 그때부터 다시 양으로 전환된다. 이런 의미죠. 양으로 전환된다는 의미, 음양이 전환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 그래서 옛날에 어떤 역학적인 어떤 그 의미로 따지면 갑자부터 새로운 해로, 자부터, 그러니까 자월부터 새로운 해로 시작된다라고 보는 어떤 이론적 논리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론으로 따지면 자부터 음이 양으로 전환되니까 새해가 시작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만큼의 기운이 지구에 도달하고 지구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에서 일정 기간에 버퍼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버퍼가 어찌 보면 한 달, 보름 정도의 절기, 그러니까 새로운 입춘이 올 때가 새로운 해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것이 역학계의 통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대부분은 쓰고 있죠. 근데 한때는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니까 자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있었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정리가 돼서 입춘부터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역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실제로 간지적으로도 갑자라는 글자는 육식갑자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육식갑자의 주기가 월로 따지면 5년간의 주기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개해로 끝나고 갑자로 시작된다. 그런 의미는 각자의 삶에도 어찌 보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 어떤 그런 기운이 깃든다,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새로운 마음으로 어찌 보면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닭띠 오늘 보면, 닭띠는 주역해상으로는 수택절이라는 상이 나와서 수택절이라는 것은 어떤 큰 물속에, 그죠? 큰 물속에 어떤 제한된 어떤 형태의 그 연못이든 엑기스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절제되고 통제되고 이런 어떤 모양입니다. 비가 연못에 고여 있는 어떤 그런 상으로도 봅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물, 뭔가 제한된 어떤 절제된 어떤 형태의 상으로 봅니다. 절이라는 그 자체가 절제, 절도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뭔가 참고 버티고 이렇게 인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으로 일을 허털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고 버티고 인내해야 될 시기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절제하고 참고 버티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인데도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오기 전에 미리 뭔가 이렇게 흐트러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 때를 기다리는 어떤 인내하는 그런 힘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가능하면 절제하고 저축하고 하는 형태,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자기가 써야 될 부분을 좀 참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출을 좀 줄이는 어떤 패턴을 취하는 것이 지금은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들은 분수에 맞는 것, 자기 적당한 그 여건에 맞는 어떤 일들을 희망하고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그거는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운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만 않다면 충분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직은 좀 방해나 장애가 좀 생겨서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을 기다려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도 있으니까요. 연애사도 급하게 서두르면 잘 성사가 안 되고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을 잡고 이렇게 행동하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은 되어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뭐 팔 수 있다면 기회가 되면 매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보다도 지금 기회가 왔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어떤 시기든 가능하면 조건을 좀 맞추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는 가능하면 이사하지 않고 지금 있는 현상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가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가능하면 자기가 선택권이 있다면 이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음식과 관련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음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겨울이라서 뭐 별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별로 나이별로 한번 보면 93년생 계유생 닭띠는 특히 주변의 어떤 유혹 통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현혹될 수 있는 그런 운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에 따라 흔들려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손실 보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기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명하게 중심을 잘 잡기 바랍니다. 81년생 신유생 닭띠는 자기가 노력하고 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곧 나올 수 있는 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던 것들 꾸준히 지체하지 않고 한다면, 성실하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들 반드시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보셔도 좋습니다. 69년생 기유생도 어째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 준비하고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기대해 보세요. 57년생 정유생은 연말에 조금 쉬는 타임, 좀 쉬었다 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자기를 위로해주는 시기, 자기를 이렇게 충만해주는 어떤 그런 시기로 봐서도 좋고, 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45년생 을류생 닭띠는 어떤 주변의 도움을 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시기, 자기도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한 해가 이제 끝나가니까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갑진년 용띠해를 맞이한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운도 갑진년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니까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시다.